독일의 한 매체인 BDW는 오래전 아시아의 소프트 파워 대중문화를 이용해 경제력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락앤롤 문화가 미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현재 소프트 파워가 아시아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칼럼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문화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만화였습니다. 1997년에 발간된 이후로 무려 전 세계에서 5억 부나 팔려나갔던 만화 원피스를 말한 뒤 일본은 만화 덕분에 전 세계에서 20년 동안 문화를 장악해왔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오랫동안 일본의 만화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소프트 파워인 만화가 흔들리고 있고 그 자리를 한국이 꿰차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일본은 명실상부 만화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의 만화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일본 전체 출판 시장 규모는 무려 1조 5,963억 엔으로 하나로는 14조 3,068억 원으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만화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오고 있고 일본 이용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매체별 추이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일본의 종이 출판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데에 비해 전자출판 규모는 무려 작년 대비 6.7%나 늘어나며 사람들이 점점 종이책이 아닌 디지털을 이용해 책을 읽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팬데믹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74.2%나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이 시장을 비집고 점점 한국의 만화가 일본의 만화 시장을 먹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시청자들이 종이책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데 대체 왜 이게 일본의 위기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일본이 변화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요. 규칙과 규율 그리고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 모두가 디지털을 외칠 때 아날로그 문화가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고 만화업계 역시 종이책의 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역시 편한 걸 찾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점점 종이책이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해 만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 만화가 이런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 한국의 웹툰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그 수요가 한국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웹툰의 일본 점유율은 무려 80%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의 데이터 회사에 의뢰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결제된 1년간 금액을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한 것이 피코마, 즉 한국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피코마는 무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고 한국의 네이버가 만든 라인만가 역시 한 달에 1,023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죠. 한국의 기업이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일본 만화 시장 내에서는 한국의 기업이 일본 기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 두 기업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의 일본 웹툰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거대 출판 기업인 고단샤, 슈에이샤, 쇼카쿠칸 등도 일본 웹툰 시장에 부랴부랴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한국 기업을 이기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만화 출판사인 슈에이샤는 대표 잡지 소년점프를 시작으로 원피스, 드래곤볼, 슬램덩크를 제작한 회사로 일본 만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회사인데요. 이런 거대한 업계마저 한국에게 위기감을 느껴 자존심을 버리고 변화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현재 일본에서는 종이 만화를 버리고 아예 웹툰만 제작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변화에 느린 일본답게 아직까지는 한국의 힘을 많이 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만화 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는 인정까지 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은 재미있는 건 한국, 재미없는 건 일본이라는 자학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가 커진 건 바로 한국의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 등장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본편이 약 1억 8,953만 건, 외전은 758만 건가량 조회되며 무려 총 2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이에 일본 기사들은 한국의 자존심 굽혔다. 일본인들 앞다퉈 결제한 K-웹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 애니로 재탄생하며 일본의 애니메이션 전송 사이트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가 나가자 일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만화보다 웹툰이 더 재밌어. 이젠 한국 쪽이 더 우수. 게임은 중국에 지더니 애니메이션에선 한국에 지는 것인가? 만화의 패권을 한국에 뺏기고 있는 건 정말 바보 같아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이런 애니메이션과 만화까지 한국에 뺏기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만화 강국이라는 일본이 이러니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프랑스는 일본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만화 소비국인데요. 생각보다 프랑스는 만화에 대한 관심이 열렬한데요. 유럽인들에게 생소했던 웹툰 형식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시장에 진출한 이후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웹툰 가운데 네이버 웹툰은 전체의 51.02%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카카오의 피코마로 1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무려 프랑스 웹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프랑스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신소년,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 입학용병, 투신전생기, 화산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최대 규모 만화 출판사인 메디아 파티시파시옹도 위기감을 느껴 웹툰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웹툰에 대적할 만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프랑스 만화 출판업계 2위 기업 델쿠르가 얼마 전 네이버, 카카오 등과의 경쟁에 밀려 서비스를 종료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웹툰은 이미 한국 계열이 꽉 잡고 있고 그 가운데 나머지 프랑스 기업들이 남은 파일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동남아에서 한국 웹툰의 인기도 어마어마한데요.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한국 만화는 정기 이용 비율뿐만 아니라 유료 결제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여파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이처럼 한국의 웹툰이 유행한다고 해서 많은 해외 업체들이 뒤늦게 웹툰에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을 따라잡기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웹툰은 한국의 독보적인 인터넷 환경과 특유의 빨리빨리가 합쳐져 탄생한 최적의 만화 포맷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한국의 웹툰이 전 세계에 먹히고 있다는 것이 곧 한국이 전 세계에 먹히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을 한국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대체 왜 한국의 웹툰이 이렇게 인기인 걸까요? 업계에서는 K-웹툰이 미국 마블을 위협할 정도로 다양한 캐릭터와 스토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한국 영화나 소설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살아있는 캐릭터들에 열광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거꾸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위 편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 함께는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했고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도 동명의 다음 웹툰이 원작이었죠. 이처럼 웹툰은 한류 컨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웹툰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